정치 파발마. 오늘도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봉어 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고요.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송 선곡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절기상 추분입니다. 예. 추분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이제 예고하는 건데, 자 오늘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영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밤에 한 11시쯤 돼가지고 해명을 내놨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꺾고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KBS에서 주변 잡음을 제거하고 인터넷에 올린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음성, 잡음을 제거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네. 자, 두 분도 이제 들으셨고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해명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11시쯤 조금 넘어가지고 이런 해명이 뉴욕에서 날아왔었는데 두 분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의 어떤 부분부터? 처음에 이 보도된 것과 김은혜 수석의 해명은 결국 이런 것이죠. 이 XX가 미국 국회냐 한국 국회냐 그리고 쪽팔릴 사람이 바이든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날리면으로 들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바이든으로 들리면은 외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리면으로 들리면 국내 정치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 쪽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인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바이든이라면은 이 지금 어제 해명한 것이 크게 부담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 논란이 돼버리거든요. 대통령 그러니까 어제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에게 확인을 했느냐 하니까는 나는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맞아요. 건 예.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확인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바이든을 지칭을 했는데 외교 문제가 일어날까 봐 국내 정치로 끌어와 버렸다는 거 버렸으면은 그것은 거짓말 논란으로 큰 부담이 정권에 되기 때문에 저는 15시간이 걸려서 해명한 게 물론 뭐 바쁜 일정도 있지만은 아주 세밀하게 이 검토를 하고 나서 해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최진봉 교수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송문부장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까도 들어봤습니다만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대로 바이든이라는 부분이 날리면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바이든이라고 생각하면 바이든으로 들려요. 그래요? 날리면이라고 생각하면 날리면으로 더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에게 그 직장 사람들에게도 다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 소음 제거한 거, 네. MR 제거한 거. 조금 전에 들은 거. 네, 그거 들어보라고 하니 이 좀 나뉘는데 또 그 바이든도 아니고 날리면도 아니고 또 다른 말로 들린다는 사람도 그래요? 있고. 최진봉 교수는 어떻게 들렸어요? 저는 바이든으로 들렸어요. 제 자, 그러면 귀에는. 자 어떤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김은혜 안 홍보수석? 가죠.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송권 본부장이 우려했던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돼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다 똑같이 듣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애매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아까 나중에 그 소음을 좀 제거한 건 더 클리어하게 저는 들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계속 우기면요. 나중에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당장 예를 들어서 계속 우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이 하겠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헷갈림이 느껴지는 발음이면 그게 그 논리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클리어하게 들려요. 네, 그러면 알겠어요. 이런 얘기가 반복되고 이렇게 계속 해명이 이 해명으로 밀고 가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보다 더 큰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자, 그런데 김은혜 수석의 해명이 맞다 쳐요. 예. 바이든이 날리면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국회를 향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XX가 XX 요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건 부정을 안 김은혜 했어요. 수석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마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앞에는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XX가 그거는 인정을 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그것도 야당을 향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과연 의회 민주주의를 인정하시는 건가? 그리고 대통령이 품격이 있지 어떻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걸 가지고 이 XX란 말을 씁니까? 이건 사인 간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싸움 나오는 일이에요. 어느 누가 토론하는데 앞에 대놓고 이 XX라고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논란이 되는데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서 야당이라는 이유로 이 XX를 얘기한다? 그건 정말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 상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니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표를 가지고서 어떤 표결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어떤 입법부에 대한 상권 분립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니까 상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또 본인은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입법부를 존중해야 돼요. 협치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송국 국무위원장님, 그 대통령실하고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 말이 사적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사적 발언인데 이걸 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 같은데 어떻게 들으세요?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국익을 위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저는 그 말에는 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인데 예. 그리고 이것이 그냥 그 어떤 몰래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풀 기자단이 그 영상에 들어온 녹음이에요. 그렇죠. 특정 방송국만 가서 찍은 게 예, 아니고 풀로 가서 찍은 거니까. 대통령실에 풀 기자가 찍었고 그러니까 풀로 찍은 거니까 전체 다 방송사한테 공유를 해야 다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됩니다. 예. 공유가 되면은 뭐 어느 방송에서도 쓸 텐데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이제 사적 문자 이야기가 있었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이 뭐 내부 총질하는 체리따봉. 예, 체리따봉. 예. 그때도 사적 문자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번에도 사적 대화다. 사적 대화로도 볼 수가 있기는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1억 원을 그 출연을 하겠다는 1억 달러죠. 1억 달러, 네. 1억 달러를 출연을 하겠다고 했고 바이든은 60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든 이것이든 그런데 뭐 바이든이든 나든 나오면서 그 외교부 장관에게 야 이거 그런데 국회에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다가 좀 심해졌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또 풀 기자단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뭐 조심을 했어야죠. 사적으로만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 사실이 이제 어제 오전에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예.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 다른 외신으로 나가면 더 창피할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뭐 워싱턴 포스트, AFP, 예. CBS, 블룸버그 뭐 기사가 막 계속 나왔다는 계속 거예요.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주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MBC가 국무부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국무부에 문의를 했는데 이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국무부의 발언이 이렇습니다.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 네. 이게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요? 어디에 문의하라. 예를 들면 자기가 직접 얘기 안 하고 직접 물어봐 그러면. 그게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네. 나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미국 그런 국무부가 한국 대통령을 또 비판할 수는 없어요. 비난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정부를 동일하게 뭐 아주 뭐랄까요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직접 이런 거 정치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뭐 이준석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공직자의 발언이라고 표현했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이 표현도 저는 상당히 불쾌감이 들어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고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이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이디엇이 무슨 뜻인지는 예. 대부분 아시잖아요. IDIOT죠. 네,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인데 이디엇이라고 모욕하는 발언이 방송사 마이크에 잡혔다고 기사화했고요.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의회를 더럽힌 욕설, 중대한 외교적 사고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그걸 야당이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수요일 유엔 총회 발언에 대해 핫 마이크 이게 핫 마이크란 말이 뭐냐면 우연히 녹취되는 걸 영어로 핫 마이크라고 그래요. 핫 마이크로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CBS 같은 경우에는 미국 CBS입니다. 우리나라 CBS가 아니고요. 이미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과 싸우고 있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게 방송사 마이크에 포착되며 또 다른 공경에 빠졌다. 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외교 문제로 비하하거나 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은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 그 대상이 미국 의회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다. 우리 쪽 문제다. 우리 국회를 이야기한 것이고 쪽팔릴 대상은 나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면 뭐 미국이든 미국 의회든 그 바이든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이고 공식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것이 논란이 확산돼서 나중에 또 거짓말 논란이 되고 실제로는 바이든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뭐 외교로 그쪽으로 비하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래요. 국익에는 좀 해가 안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럼 우리 국내 여야 입장이 어때요? 지금 야당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뭐 야당 반응은 당연히 비판적 입장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굴욕과 빈손 외교도 모자라서 욕설 파문으로 국격을 깎아내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은 막말 외교 참사보다 더 나쁜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부대변인들 중에서는 좀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이 약간 미묘해요. 왜냐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국회 성인에 대한 우려를 사적인 혼잣말로 지나가면서 한 거다. 이게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인데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물론 그런 입장도 보였지만 이게 한국 국회에 대해서 이 XX를 해버렸으니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그 긍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죠. 예.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지금 연극 여왕 조문 불발 논란이 이제 무속 공방으로 또 재점화되는 양상이에요, 최 교수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주장을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천공 스승의 조언으로 윤 대통령이 조문을 취소했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문 취소가 계획된 취소라는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제 이게 혹시 천공 스승이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천공 스승이 그 강연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유튜브가 이게 그건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출발 전에요. 출발 전에 그 강연은 있었고 그 강연 내용을 보면 죽은 사람의 조문을 가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지금 그래요. 민주당 내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 본부장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무례한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발 시간을 2시간을 더 늦춘 거 아니냐. 늦춘 거 아니냐. 원래 일부러 7시에서 조문에 참여 안 하려고. 그래서 제 그 연합일보 출입 기자가 대통령 출입 기자가 지금 가 있어요. 캐나다 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보고도 오고 하는데. 아, 영남일보 기자가요. 예, 기자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갈 때 처음에 7시라고 통보를 받았느냐 하니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7시로 공지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기자실 안에서 이렇게 좀 그런 말들이 오고 갔다 7시 좀 갈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공지가 된 것은 그 공지표도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기는 8시 50분 출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네. 뭐 공지를 했다가
바꾼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7시로 공지한 적은 한 적은 없었다. 없고 말은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공개된 것은 8시 50분 공개가 알겠습니다. 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만약에 2시간을 앞당기면은 그날 기자들과 수행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인 게 새벽 5시 20분까지 직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시간을 앞당기려면은 3시 20분에 다 직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역시 영남일보 본부장님이시라 아주 또 후배 기자가 또 현재 가 있고 예, 취재망이 아주 넓으십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비서고 영상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날리면은 이라고 들린다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민심 4글자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밖에서 PD 2명에서 거친 문자를 많이 걸러내고요. 네. 걸러내서 지금 또 4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라카노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이 머라카노 이런 거예요. 예. 납득 노답. 예. 납득 노답. 납득 못하겠다 이런 뜻인가 예, 보시죠. 그렇게 들리네요. 어불성설 산 넘어 산 지록위마. 이거 고사성어를 인용하셨네. 예. 지록위마. 예.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 격이다. 야당 호재. 이거 뭔 뜻이죠? 야당한테 호재라는 거지 이 이슈가. 제가 어휘로 하셔가지고 그래요? 표기가 호재. 예. 야당의 호재. 예. 예, 그런 뜻이겠죠. 가시방석. 이거는 누구에게? 가시방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방석이라는 이야기겠죠. 가로 열고 대국민 가로 닫고 청력 검사. 자,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송 본부장님. 예, 지금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거의 다 비판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론조사 갤럽이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20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때 이 영빈관 논란도 다 포함이 됐고 네. 또 18일 출국 이후 예, 출국 그 이후. 사이에 예, 벌어진 영국까지 예, 그리고 포함. 어제 또 오전에 뭐 비속어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모처럼 30%대로 올랐어서 33%였는데 네. 긍정평가가 지금 28%로 떨어졌습니다. 5%가 한주 사이에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반대로 그때 50%대로 내려갔는데 59%였는데 지금 다시 61%로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이 됐죠. 이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읽으라고 박수지 그러셨나요? 작가가 써놨는데 왜 저는 국장님이 읽어주세요. 별표 왜냐면 3개 달았잖아요. 송국장이잖아요. 네. 나는 그래서 국장님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읽은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대신. 저도 옛날에 맞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작가들이 국장님. 저를 국장이라고 저는 부르고. 최 앵커님이라고 불러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락세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순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 순방 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문이 제대로 안 됐다. 2시간 늦게 출발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고 거기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일본과의 만남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는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입장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담 끝나고 나서 간담이라고 또 격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외교를 통해서 어찌 보면요. 순방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좀 지지를 끌어올려 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결국은 이번 조사도 보니까 대체로 무능함, 일을 잘 못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번에 외교가 중요하게 외교 성과에 대한 어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본부장님. 거기 뭐 갤럽 조사에서는 왜 부정하느냐고 묻기 때문에 그 보면은 외교가 7%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3%가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영빈관과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그때는 1%였는데 부정 이유가 지금은 6%로 올라갔어요. 1에서 지난주에 1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6%. 5% 올라갔죠. 5% 5%포인트가 더 올라갔죠. 부정 의견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왜 그 지난주 조사가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정당 지지율은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34.7 동률입니다. 동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리스크를 안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양쪽이 전부 다 이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어서 지금 같이 동률을 기록했는데 무당층이 무려 27%에 달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네 글자 민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걸러낸 문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민망하지? 보청기 좀. 평소대로. 평소대로는 무슨 뜻일까요? 평소대로?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만하자. 들키지 마. 인정하자. 이디어트. 이디어트예요. 이디오트예요. 제가 발음 idiot. 예? idiot. 텍사스 인데, 교수님이시라. 예, 예, 예. 근데 이제 idiot 한국 안 하면 idiot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존경한다. 누구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건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누구를 존경한다는 건지. 자, 일본 총리가 오늘 향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게 없다면서 재차 또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일 정상회담 하고 약식회담이죠. 정상회담의 약식회담. 그리고 일본은 그걸 간담회라고 했고요. 예. 간담회 또는 약식회담을 하고서 앞으로 첫 발을 뗐으니까 잘 진전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본이 당장 반응 일본 총리가 전혀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식회담 또는 간담회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일본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만나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이 계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총리의 발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의 이 만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콧대가 좀 높게 보도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 쪽에서 흔쾌히 성사가 됐다 회담이. 그런데 그쪽에서 기시다가 참석 안 하겠다 이런 게 알려져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막상 이 회담이 있고 나서는 주로 대화 쪽에 다 강조를 했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띈 것은 그 마이니치 신문이 기시다 수상이 총리가 너무 그 일본 보수청의 눈치를 보면서 응거주춤하는 것 아니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하라. 이 논조가 좀 눈에 띄었죠. 예,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밤늦게 귀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이제 캐나다에 예. 이제 가 있는 거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비속어 영상과 관련된 해명을 듣고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두 분도 네 글자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고식지개 사자성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임시 방편으로 당장 편한 것을 택하는 꾀 또는 방법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키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아니 북한에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 북한 사람이 평가를 하냐고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장첸이 화난 컨셉으로 못 알아듣겠대 어려워서. 야, 일반 상식 그 취직 시험 볼 때 나올 법한 네, 고사성어. 고식지게. 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고식지개. 고식지게. 예. 네. 자, 이어서 미스터송 해주세요. 3, 2, 1. 뭐가 뭔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어처구니 없네. 아니 지금 이게 확실합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성국근무부장이 응원을 하는군요. 특별히 더 고생하신 것 예. 같아서 알겠습니다. 격려차 확실하다는 좋습니다. 멘트를 그렇다면 해주셨다니까. 동의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송국관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